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7단편 부산 금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 참 오랜만이죠. 이제 구정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과를 돌아오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시고 또 생활을 하실 텐데요. 저 또한 이제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쉬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경마 주간이 돌아오면서 또 열심히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정 때 이제 휴장으로 인해서 출전 두수가 조금씩 빡빡해졌고, 또 이 승부가 있는 녀석들과 승부가 없는 녀석들의 훈련 패턴이 어지간하면 좀 드러나는 그런 한 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매경주 좀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오늘 금요경마 좀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티븐이 이제 고배당 스티븐 치면 스티븐의 유튜브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 오셔서 스티븐이 과연 어떤 마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여러분께 추천하는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티븐의 또 예상평을 통해서 더더욱 좋은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스러우니까 뭐 복장도 가볍고 뭐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만 전달해 드리면 되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모습들 꾸준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1, 2, 3경주예요. 전반부 1, 2, 3경주. 요 세 개의 경주 스티븐이 마번을 고스란히 오픈해 드려요. 뭐 놓고 뭐 때리자. 뭐 놓고 어떤 녀석 쪽에 힘을 한번 실어보자. 이렇게 좀 추천 경주로 뭐 풀어봤고요. 승부처입니다. 4경주, 9경주, 10경주, 4구텐 꼭 기억하세요. 4경주, 9경주, 10경주 스티븐이 왜 승부처로 가져가는지 또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걸리면 항구라다. 항구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유튜브 채널 고배당 스티븐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유튜브에서 고배당 스티븐 치시면 스티븐의 채널이 나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준비한 대로 부산 1라운드 시작해 볼까요? 1000m입니다. 국내선 6등급 별정 A형 방식이죠. 총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합니다. 오늘 편성을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야, 뭐 이런 편성들을 가지고 경마를 하라고 이 새끼들 참 진짜 골 때리게도 막 쳐놨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좀 어수선하고 또 충마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겨나야 될지 의문이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1경주도 뭐 가진 게 별거 없고 그건 보여준 게 별거 없는 1분 03초대를 포인트로 두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권에서 팔려주고 있습니다. 1번 유프로 스펙트에도 주행검사 받고 데뷔전인데 30조에서 준비는 잘했죠. 인게이트의 2점에도 현장에서 팔려줄 거고 4번 이 배다리 선샤인, 여기에 5번 에코문, 3번 이 스프링 파이어, 2번 청춘 드림, 뭐 요 정도로 팔려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안에서 좀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1번 뉴 프로스펙트입니다. 얘는 계륵입니다. 계륵. 말 그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가져가기 애매하고 요런 녀석이 바로 1번 뉴 프로스펙트예요. 능력은 버리고 싶습니다. 주행검사 때 보면은 주행 자세가 상당히 불안해요. 어거지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빨 쥐어 짠 게 1분 03초 1이에요. 주행검사 때. 근데 실전에선 과연 애가 모래를 쳐맞으면은 그 모래에 대해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애가 선행을 나설 수가 있을지도 물음표죠. 의문입니다. 그런데 신마치고는 주행 자세가 30조 마필답지 않게 좀 어수선합니다. 주행 자세가 좀 불량해요. 하지만 편성으로 본다라면 큰 그림,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라면 1번 뉴 프로스펙트는 안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일단 저장합니다. 2번 청춘 드림은 이게 데뷔전 당시에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시종 몸싸움을 펼치면서 라스트에 걸음이 좀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마필들도 신마가 그렇게 뛰면 걸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마치고는 나름
탄탄하게 잘 버텼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훈련 때 보면은 긴가민가스러워요. 직전보다 좋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코스의 이점과 역시 편성으로 봤을 때는 무시를 못하는 전력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이 배다리 선샤인이 현장에서 아마 인기 1위까지 팔릴 거예요. 최근 두 번의 경주 1분 03초, 1분 03초 2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기록 자체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최근에 뛴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직전에 보면은 이 떡바리가 520kg, 529kg였죠.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경주 딱 하면 앱밖에 안 보여요. 덩치가 워낙에 커서. 근데 어떻게 해서 선행을 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직선에서 역시 몸이 무겁다 보니까 걸음이 무뎌지더라. 근데 이번에 조교는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12조에서 두 마피를 꺼내 들고 고민하지 않고 승부는 좀 필연으로 보여지고 또 효시기까지 등짝을 심어놨다라면 당연히 이빠이 한번 해보겠죠. 말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보는 사람들 그리고 조교로 인해서 신마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4번 배다리 선샤인을 놓고 공략을 하자 이렇게 외칠 겁니다. 저는 5번 에코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유연명으로 안장 교체가 됐어요. 등짝이 이제 4조에서 안장 교체가 됐다. 4조가 좀 음흉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승부를 할 때는 또 화끈하게 하는데 얼레벌레한 말, 어영부영한 말은 그냥 대충 타는 게 또 4조의 또 우리가 불씨를 갖고 있는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유연명 기술 안장 교체가 됐다라는 건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직전에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1000구간 외곽을 돌고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복귀는 가장 많이 뜨는 게 5번 에코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연명 기술의 안장 교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땅 하는 순간 한 세 번째 뭐 빠르면 첫 번째까지도 가능하죠.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일단은 전개만 빠르게 붙여준다라면 전개발로 올 수도 있는 마필이고 두 번째로는 이 훈련 패턴과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요. 세 번째로는 등짝이 유연명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똥말들 가진 게 능력이 없는 애들은 등짝의 기승술도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의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5번 에코문 이 녀석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자. 자, 5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1번, 2번, 4번 5번 놓고 1번, 2번, 4번 요 세두 안에서 정리가 깔끔하게 될 부산 1라운드로 보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5번 에코문 올 것 같아요. 여러분 5번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부산 2라운드로 넘어갈게요. 1200m 국내선 6등급 총 12마리입니다. 딱 3두만 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 판때기를 보면 누가 누군지 뭐가 뭔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뭐 저는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제 관심 밖의 마필들이다 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고 조교 패턴이라든지 컨디션을 조교 때 걸음을 한 번 더 보니까 9번 스페이스 파워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 1조 백강열마방의 마필입니다. 이게 12월 28일 경주를 보면은요 갔어요. 이빠이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따라줘. 진겸이는 막 추지고 패고 막 난리가 핍니다. 뭐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말이 안 따라줘. 그게 9번 스페이스 파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 능력을 가진 마필이 이번 경주 될 수가 있겠어? 됩니다. 왜? 너무 허접해요. 상대들이. 너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띵이에요. 나띵. 그래서 이제 9번 스페이스 파워가 직전에 그렇게 뛰었어도 왜 진겸이가 쥐어짰을까요? 조교가 좋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직전의 편성 자체도 결코 약하다고 볼 수가 없겠고 페이스, 경주 흐름 자체도 결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9번 스페이스 파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조하다 보니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얘기가 틀려지죠.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설 자리가 너무 큽니다.
상대를 그만큼 잘 만났다라는 포인트를 저는 보고 있고요. 1조에서 외국인 노동자 다실바까지 기용을 시켜놨습니다. 다실바가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좀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마필들 경주에 집중을 시키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라든지 노련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복을 시켜본다라면 저는 9번 스페이스 파워는 이편성 속에서는 복성식의 한 자리는 가장 유력한 녀석이다. 복귀가 나오는 마필은 6번의 매직 파트너입니다. 6번 매직 파트너.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요하니스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애는 그거예요. 게이트가 딱 열렸는데 잠깐 멍을 때리고 나왔죠. 늪발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늪발을 하고 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직선에서 어떻게 한 발을 쓰려고 했지만 역시 딱 그만큼만 뛰고 데뷔전을 허무하게 마무리 졌던 마필이 바로 6번 매직 파트너다. 발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이번 경주 역시나 뭐 1200을 데뷔전에 1300을 선택을 했다라면 1200을 선택한 것도 6번 매직 파트너에게는 결코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발주만 정상적으로 튀어나온다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붙여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그렇다면 라스트에든 역시 요하니스의 파이팅이 묻어날 수가 있는 마필. 저는 9번, 6번의 한방 막건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1번 원더풀 도나. 애가 이제 6월 21일 날 데뷔전 완전히 바닥을 쳐놓고 직전에 약 6개월의 공백전에 실전에서 4착을 하면서 환하게 미소를 졌습니다. 변화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인코스고요. 초반에 나름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다소 힘들어 보여도 분명히 선위권에서 전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기본 전력은 상당히 받쳐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부산 2라운드는 다른 마필들은 사실 얘기해서 재복귀라든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마필들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습니다만 9번 스페이스 파워의 6번 매직 파트너, 9번, 6번이 가장 유력한 한방막건. 여기에 전개 이점을 안고 있는 1번 원더풀 도나, 9번, 1번의 후공막건 딱 두 방 사이즈로 압축도 되고 적중만 나온다라면 환수까지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경주다. 부산 2라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방 안에서 끝내고 커피 한 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실바를 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승부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이에요. 일단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1200m를 노림수로 두고 나온 마필이 한두가 있죠. 10번 판타스틱 위너입니다. 정말 괴력 같은 놈이죠, 얘도. 데뷔 전에 2착 딱 해놓고 데뷔 전에 인기 1위 모아놓고 4착, 데뷔 3전에 인기 2위 모아놓고 3착. 정말 돈 빨아먹는 기계, 결정력 없는 애, 가진 게 없는 애. 근데 직전에는 12번 게이트에서 이제 외곽 돌고서 3착했다. 이제 이유가 변명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10번 게이트인데 사실 얘기해서 이 상대들의 전력이 고만고만해요. 뭐 특출나게 올라왔다. 이번에 뭐 조교가 눈에 띄게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애매한 녀석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전력이 있고 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만 직전보다 조금 더 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마필은 바로 10번 판타스틱 위너가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뭐 쌍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판타스틱 위너는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다. 그동안에 당한 게 있습니다만 그 당한 거를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충만을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자권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김동현 기수가 기승했죠. 3번 레인보우 파크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파크는 김동현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수가 타다가 뭐 기승 정지로 인해서 동영아 이거 한번 타라. 이런 거면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해요. 하지만 김동현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다. 이번에도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한다. 요거는 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에도 57 달고서 나름 한번 몸을
비벼봤고 한번 힘을 써봤는데 역시 착순차 없이 착순에만 만족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인코스인데 어차피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는 마필인데 이번에 욕심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앞에도 나갈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각질 자체는 따라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되고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뭐 주로도 봐야겠습니다만 주로가 좀 가볍다라면 김노영 기수가 이건 뭐 초반에 밀고 나가겠죠. 하지만 뭐 주로가 뭐 그렇지 않다라면 느슨하게 각질대로 그냥 가는 대로 초반에 타주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부담 중량도 56kg라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스는 가는 겁니다. 가는 쪽이에요. 자, 6번 그랜드 캡틴이 있습니다. 송경윤이 김혜선이가 타다가 직전에 최은경이 등짝속에 3착을 했어요.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6조 구영준 마방에서 한 번 더 최은경이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죽어도 가서 죽겠다. 또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야 소수가 뭐래? 야 뭐래? 은경이가 뭐래? 이런 거는 안 물어봐도 돼요. 이런 거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최은경 기수, 여성 기수가 뭐 가고 안 가고 벌써 경마하겠습니까? 물론 뭐 안 한다고 얘기는 못해. 왜? 내가 못 봤으니까. 하지만 그럴 사이즈는 아니다. 그래서 6번 그랜드 캡틴은 직전에 보여준 것도 있고 이번에 훈련 컨디션도 나쁘지가 않고 또 다시 한번 최은경 교수의 등짝이라면 요거는 해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6번 그랜드 캡틴 배팅권이고 효시기가 기승한 9번 이 퍼펙트 엔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시 6조 구현중 마방에서 6번 그랜드 캡틴과 9번 퍼펙트 엔젤 두 마필을 꺼내들었는데 두 마필 모두 다 상태감은 괜찮거든. 두 마필 모두 다 해보는 거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자, 결국 10번 이 판타스틱 위너에 대한 한 번 더 믿음직스러운 이 기둥을 잡아주겠고요. 여기에 3번 레인보우 파크 요거 조심하시고 6번 그랜드 캡틴과 9번 퍼펙트 엔젤 6조 구영준 마방의 이 두 마필도 역시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산 4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암말 한정 경주고 8두의 단촐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유캔 매직부터 8번 닥터 유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를 축마로 놓고 가야 돼 도대체? 1300이니까 그래 직전에 1300을 뛰어봤던 5번 마크 에이스 뭐 6번 이 블루 시그널 요런 애들을 놓고 가야 되나?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팔릴 분위기예요. 근데 막연한 거죠. 막연히 우리가 이 소중한 자금을 배팅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돈질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막연히 배당판이 그렇게 뚫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두 번 낭패봤습니까?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8두의 단촐한 편성이지만 분명히 노림수가 있어요. 자, 어떤 노림수냐면 이번 경주 선행 간다에 저는 정말 8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가면 더 뛰는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하거든요. 뻔히 보이는 인기 마필들의 그 그림자 속에 그 녀석의 능력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그림자는 헤쳐나올 수가 있는 녀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능력 되고요. 의지 좋고 훈련 패턴 좋습니다. 여기에 전개까지 받쳐준다면 당연히 저는 승부의 주력, 승부의 주축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촐한 편성일수록 한 번 더 두들겨 봐야 되는 게 경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 4라운드 역시 개가천선으로 대승 꼭 적중과 환수를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9라운드입니다. 9라운드는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처 1200m 국내산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짜여진 경주입니다. 일단은 외곽에는 12번 이 BK 빅터가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12월 15일 날 1분 00초 4로 3착을 했고 직전에 1200m에서 1분 13초 7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1분 13초 7이라는 호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인기 1위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직전에 비해서 부담 중량
4개 반이 올라갔습니다. 57을 달고 있고요. 이번 직전에는 4번 게이트에서 앞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갔다면 이번에는 12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즉 모든 조건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런 녀석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다소 애매하죠. 능력 면에서는 상대들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만 조건, 전개가 불안하다면 경마에서는 사실 50%는 지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능력은 상대들보다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 능력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전개를 가장 잘 풀어줄 녀석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개와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복병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9라운드 걸리면 사망, 걸리면 KO입니다. 뻔히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겨져 있는 복병을 노리면서 승부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10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입니다.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합니다. 다소 이 충마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면 어떤 마필들에 걸려도 상황이 날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액면상 기록이 워낙에 좋은 데뷔 이후에 모두 다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10번 영성 빅토리가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데요. 승급전이지만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도 역시 착순차가 없이 우승을 어부지리성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오픈돼 있는 마필이다.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주겠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녀석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정말 숨겨져 있는 녀석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요. 이번에야말로 그 능력을 제대로 펼쳐낼 수가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그 능력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번에는 따라간다? 따라가면서 라스트 한 발을 쓸 녀석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좀 허접한 훈련 패턴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고삐를 제대로 잡고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 능력을 100% 뽑아낼 수 있는 등짝도 씹어놨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신감으로 바꿔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산 10라운드 오아시스를 선정하면서 확신 있게 한방막건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